자, 들어갑시다. 자, 키 39 뭐가 있죠? 가등기. 아우, 가등기 짜증나요. 그쵸? 가등기는 별표가 5개죠. 랭킹 너의 2야, 2.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봅시다. 가등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가등기는 어렵죠. 자, 가등기. 그러면 일단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제목 옆에다가. 서지 버전. 자, 가등기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놔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써서 이렇게 쓰고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적 혈액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사족을 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요. 물건적 혈액을 뭐예요? 장차 발생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갑니다. 신청이네. 그렇죠. 자, 가등기는 일단 이렇게 줄기를 딱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압류가 처분은 법원으로 갑니다. 자, 법원으로 가니까 촉탁 등기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몇 호로 갈까요? 2호. 그래서 각하 이렇게 한다고. 몇 호 사이로? 2호 사이로. 자, 가등기 그러면 메모 안에다 가등기 참 가운데 써요. 자, 가등기를 참 가운데 하나 써놔요. 가등기를. 자, 가등기는 왜 어렵느냐? 이 짧은 시간에 8개를 생각해야 돼. 미쳐버려. 그래서 가등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가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가랭이를 4개를 펼쳐놔요. 이렇게. 자, 가등기는 그러면 가랭이는 몇 개? 가랭이는 4개, 다리는 8개가 돼요. 그럼 가등기가 나왔다. 일단 소유권부터 확인해요.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이렇게 확인해놔야 돼요.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자, 소유권이면 어디에 기록될까요?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고.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한다. 어때? X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는 본등기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 본등기를 이렇게 2개를 써봐요. 그러면 우리 노래를 불렀죠. 본등기가 주다. 본등기가 부기등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일반 가등기랑 가등기 시냐, 가등기 시냐. 그러면 본등기 시냐를 조심해놔야 돼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냐, 그러면 가등기 시에 이루어진 거냐, 본등기 시냐. 2개를 또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2번째는 일반 가등기인지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인지 이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일반 가등기는 어때요? 요거는 무슨 버전이라고 그랬죠? 순위 버전. 자, 일반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담보. 그래서 써요. 경매 청구권이야.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써요. 우선 변제적 효력. 자,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실체법상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 자,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러면 순위 버전. 여기는 또 갖고 기록될 수 있고요. 이거는 얼구에 기록될 수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법리야. 그래서 이거는 갖고에만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뭡니까? 명의신탁의 대상이 돼요. 자,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등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가등기는. 그러니까 일반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를 정점을 해서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연습을 할 거예요.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본등기가 주등기냐, 본등기가 부기등기냐. 자, 가등기는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자,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가등기는 순위보전, 가구 얼구고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우선 편제적 혈액. 읽어봐요. 실체법상 혈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서 배울까요? 민법. 특히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구, 무슨 신탁? 명의신탁.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요 두 개 측면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하러 싹 들어가죠. 그럼 다시요. 가등기는 뭐예요?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하는 청구권 보전에 무슨 등기일까요? 예비 등기야. 예비 등기. 자, 예비 등기가 들어가죠. 장차행해질 본등기 순위 확보. 그래서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가 들어가요. 자, 가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채청,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됩니다. 물청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자, 시기부 옆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지조건부가 들어가. 그러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죠. 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중복 가등기 다 됩니다. 자, 가등기 신청은 원칙이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단독 신청은 예로서 가등기 의무자의 거기에다 써요. 승낙서라고 써요. 승낙서는 무슨 성합법에? 또 까먹었다. 진정성.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돼. 자, 두 번째 칸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이야. 특히 요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 별표 하나 해놓고 그거는 자주 출제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명단. 그렇죠? 자, 가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로 안에 채워볼까요? 주등기 형식 뭐가 들어가요? 본등기. 그렇죠? 본등기가 주등기만 바로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 이번에 부기등기 형식, 즉 본등기가 들어가겠네. 그럼 노래를 불러봐요. 가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무슨 형식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이번에 가등기 효력이 나오네. 청구권 가등기 실체법상 효력은 없어요. 단지 읽어봐요. 가로 안에 청구권 보전, 순위 보전이야. 자, 그러면 그 6번을 읽어볼래요? 가등기의 기한 뭐예요? 본등기. 그럼 가등기 밑에 예약이라고 써요. 본등기는 완결권. 아까 예약 완결권이 됐었죠. 자, 가등기와 본등기도 공동신청이야. 자, 본등기 의무자와 관련돼서는 특히 가로 안에 거기 별표 하나 나오세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의 설정 가등기의 경우는 제3취득자도 되고 가등기 의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를 줄여놓으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봐봐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을 제출한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가등기 필정이 아니에요. 본등기는 뭐예요? 오리지널 등기 필정이야.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 시는 무슨 필정이라고? 가등기 필정. 본등기 시는 등기 필정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4번에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든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든 상속 등기 없이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5번에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물건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하죠. 가등기 시로 읽어봐요. 소급하지 않는다. 뭐가 소급해요? 더 까먹었다. 순위가 소급하는 거. 가등기는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해요. 자, 6번과 관련돼서 6번은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가등기는 봐봐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C, D. 가등기에 계속 본등기를 하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돼. 자, 봐봐요. 여기는 가등기 전이 후예요.
전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뭘까요? 가등기 상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개로 나눠봐야죠. 양립이 가능하면 전속, 양립이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을 해놔야 돼.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오른쪽 6번을 봐봐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의 처리. 번등기와 중간 처분의 양립 가능, 양립 5대.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후순위로 존속해. 그럼 번등기와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이 불가능. 그러면 양립 X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번등기 전 먼저 직권 말소해. 가로 열고 사후 통지라고 써요. 사후 통지. 자, 이것에 가등기 겸 번등기를 하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번등기 하기 전에 먼저 직권 말소한다. 이 말은 무슨 통지? 사후 통지. 가등기가 무섭습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번등기 한 경우에 다음에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자,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죠. 그러니까 당해라고 들어가요. 당해 가등기. 자, 그럼 그 뒤에도 뭐가 들어갈까요?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조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미연은 뭐가 들어갈까요? 요거죠. 자네. 자, 가등기 전에 격려된 담보 가등기.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 등기. 가등기 전에 격려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신청 등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가등기에 대항 들었어요.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야. 봐봐요. 자, 그러면 전에 이루어진 것, 상해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양립 가능, 전속, 양립 불가능.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옆에는 사후 통지, 사전 통지. 사후 통지. 그렇죠. 자, 7번에 갑니다. 가등기 말소, 공동신청 원칙, 단독신청 특례. 또 나오네. 가등기 명인의 단독신청,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필정과 인감증명의 경우 단독신청이고요. 이해관계인의 단독신청, 가등기 명인의 무슨 서, 선낙서 또는 재판등본. 이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 돼.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문제를 안 풀면 지금 몇 개 지워져요? 2개 아니면 3개라니까. 그래서 등기는 되게 쉬워. 문제 풀면 몇 월 달에 눈이 팍 뜨여요. 9월 초에 눈이 떨려.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나서 문제풀이.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기준을 마련해 놓으라고.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적으로 잡아놔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봐봐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가등기시냐 번등기시냐.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 가지고 이제 찔러만 줘요. 문제 풀고 나면 가등기가 훨 쉬워지거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 39와 관련돼서 가등기 몇 문제? 4문제. 민법도 2문제. 등기법도 직간접을 해서 2문제가 출제돼요. 가등기는 작년에 간접적으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 39와 관련돼서 가등기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키 40으로 가보죠. 자, 처분 제한 등기네.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뭐가 있어요? 대표 선수가. 또 까먹었다.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메모 안에 가봐요. 자,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봐요.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자, 특약으로는 절대 안 돼. 처분 제한 등기는.
자, 계약으로 조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쭉쭉 빠져나가요. 자,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대표 선수가 가처분이거든. 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봅시다.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좋아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맞다. 법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법원.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족탁 등기. 자, 근데 이제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가 들어가요. 각부에 기록할 수 있네. 각부. 자, 소유권 이해 권리 뭘까요? 얼구.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각부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가서 무슨 등기? 주등기. 자, 소유권 이해 권리는 부기 등기.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거는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자, 공유 지분, 합유 지분. 자, 지분이 나올 때는 항상 공유 지분인지 합유 지분인지를 우리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럼 쓰시고 들어갈 수 있네.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 있어요.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유냐 합유 지분이냐.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이게 끝이야. 좀 자꾸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 나오면 계속 특약억 X, 계약 X, 법률 규정, 가압류는 금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법원 촉탁 등기, 각부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공유 지분은 되고 합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 가중치로 본다면 처분 제한 등기는 별표가 3개짜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법률이 들어가야 되겠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계약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가압류. 두 번째는 가처분 거죠.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걸리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에 따른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처분 제한 등기 있어도 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그럴까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자, 처분 제한권자가 도난 소송에 승소하면 처분 제한 등기는 후에 처분된 권리는 뭐 된다? 실효.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앞으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키 40 마무리가 됐네요. 자, 키 40은 뭐가 있죠? 자, 키 41인가요? 예,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자, 등기의 스타트거든. 등기의 스타트.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돼. 자, 소유권 보전 등기네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럼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해 놔야 돼. 그럼 봐봐요. 자, 토지냐, 건물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만? 건물에 한해서거든. 자, 무주토지는 누굴 상대로 해? 국가. 무주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잡을 때, 문제풀이할 때 연습을 시켜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저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몇 개? 자,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 읽어봐요. 단독 신청이네. 자,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보전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인감 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자,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등기 원인도 없어요. 그러면 기억에 가서 자, 신청세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X가 돼요. X를 집어넣고 등기부에도 결론적으로 기록 X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처음이죠.
등기운이 돼서 제3자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X가 되죠. 민법 몇 조? 187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시를 이하에서 할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것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존 등기 신청하면 며칠? 더 다 까먹었다. 60일까지. 60일. 자, 60일이죠. 자, 보존 등기 신청서에 특이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들어갈까요?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 근거 조항은 기록해야 돼. 자, 수용에서 우리가 수용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신청 근거 규정은 기록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생각이 나줘야 됩니다. 보존 등기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우리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로놓기 해서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들어가요? 기억에 X가 들어가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것은 며칠? 60일. 어디에서? 또 까먹었다. 특별조치법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뭐가 들어간다고? 신청, 근거, 규정은 기록해줘야 돼요. 그럼 41번과 관련돼서 보존 등기로 별표가 몇 개? 5개짜리입니다. 자, 키 42와 관련돼서 뭐가 나오죠?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놔요. 자, 상속 등기 옆에.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뭐하고 비교해야 돼? 옆에다 써요. 그래요. 상속인 등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단독, 공동. 등기 의무자에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정과 인감증명, 기타 등등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반드시 제공해야죠. 이때 등기원인은 뭘까요? 상속. 이때는 법률의 인가돼. 아버지가 하고 돌아가신 거. 그래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자, 그럼 거기 이제 같이 채워보자고. 상속 등기니까 거기 1번에 뭐가 들어가요? 단독.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 X. 그 다음에 인감증명도 X. 자, 3번은 별표 하나 놓으세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옆에다 써놔요. 자, 전원, 보상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읽어봐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면 전원 보상신. 다시 뭐라고요? 전원 보상신.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자기가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속이 터져. 자, 그러면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예를 들어봐요. 자, 그러면 가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요. 자, 요 질문을 맨날 외워놓고 전원 보상신 해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앵무새인지 아닌지 자기가 요 두 개를 우리가 한번 써먹어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어때요? 위에는? 자, 어리 상속 등기, 자기. 안 되죠. 안 돼. 여기는 뭐예요? 어리. 전원의 상속 등기. 그렇죠. 근데 이걸 나중에 시험장 가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전원 보상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어야 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오케이. 자, 무슨 등기? 유정 등기. 천천히 쓰세요. 자, 오늘 1분 늦게 끝나면 되지 1분 늦게 끝나면. 작년보다는 좀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작년엔 뭐예요?
11시까지 한 적이 많았죠.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뭐예요? 10시 10분 전에 11시 10분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저질 체력이 돼서 좀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막강했거든, 체력들이, 야간 수강생들이. 자, 그러면 43번에 무슨 등기? 요정 등기. 자, 그러면 메모란에다 좀 써봐요. 자기가 자신 있는지 한번 써봐요. 자, 일단 개념 하나 잡고 갑시다. 자, 작년에 요 3개 지문도, 4개 지문 개념도 못 잡고 들어가니까 뭐예요? 작년에 딱 철커덕 걸렸죠. 자, 그러면 상속과 증여와 사인증여, 유증. 요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상속 그러면 써봐요. 사망 후네요. 사망 후죠. 자, 계약이 아니죠. 계약 아니잖아. 상속 등기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증여는 사망 전이에요, 후예요? 사망 전이에요. 상속은. 자, 증여는 계약이죠. 자, 사인증여 여기에 몰라가지고 작년에 틀린 사람이 많아. 자, 사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자, 그러면 사가 뭐니? 사망이야. 사망. 자, 인이 뭐냐면 정지조건부야. 정지조건부로. 자, 증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사인증여야. 자,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이게 사망이야. 자, 여기 인이 뭐예요? 정지조건부야.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야? 사인증여야. 자, 읽어봐요. 정지조건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되네.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사인증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출제했거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선의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읽어봐요. 유증. 그래서 유언으로 무상 증여하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돼요. 자, 근데 가등기는 어때요? 자, 이거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봐야 돼. 항상 사망 전, 사망 후. 자, 가등기 전에 가등기 걸어달라고 그러면 기분 더럽죠. 그러니까 사망 전에는 가등기가 안 돼요. 사망 후에는 가등기가 됩니다. 사망 후에는 가등기 돼요. 그러면 유증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래서 전 그래도 유증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지. 자, 상속, 증여, 사인증여, 유증. 이제 개념은 정확하게 이제 잡았습니다. 메모란에 딱 적어놓고. 자,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유증이 나왔다. 뭐부터 확인해? 또 까먹었어. 자, 포괄 유증인지 특정 유증인지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포괄 유증은 그러면 몇 조로 빠져요?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로 내려갑니다. 자, 유증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유공.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럼 이제 유증 등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이거부터 먼저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유증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읽어봐요. 포괄하고 특정.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포괄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정리하러 이제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상속 등기를 줄쳐놓으세요. 걸칠 필요가 없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등기 의무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가,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죠? 수증자,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조심해야 돼. 유공입니다.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관계없어요.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어 있는 경우도 상속 등기를 읽어봐야 말소하지 않고 유증 등기 가능. 자, 미등기 부동산 조심해야 돼요. 4번은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포괄 유증이 들어가.
자,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포괄 유정자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특정 유전자는 직접 안 돼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제풀이할 때 엄청나게 잘어질 겁니다. 포괄 유정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포괄 유정.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유정 등기가 일부 상속의 유류분 침해 나왔다. 아까 유류분 침해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화는 수리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자, 6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6번. 뭐 하나 써놔요? 6번. 아까 했잖아. 자, 읽어봐요. 자전포. 그래서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된다라는 거. 자, 읽어봐요. 자기 전원.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을 한번 채워보죠. 2번은 무슨 신청이 들어가? 공동 신청. 4번은 포괄 유정. 특정 유정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5번은 뭐가 들어간다? 끝에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6번은 무슨 포? 자전포.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야. 이제 유정 등기는. 그러니까 유정 등기는 여기에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동그라미 이번에 무슨 신청이 들어가? 공동. 3번은. 자, 4번은 포괄 유정. 그 다음에 직접. 그렇죠. 직접. 그러면 5번의 끝에 수리해야 한다. 그러면 6번에 자전포.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44번이 뭐가 들어가죠?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메모 안에 한번 써봐요. 벌써 이제 진정명의회복 등기 풀 준비는 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 밑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메모 안에다.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써놓고, 자, 첫 번째, 1차 볼 사람들 조심해야 돼.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은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뭐의 의미죠?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야. 그래서 읽어요. 물청.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본질론서예요. 계약 X예요. 자, 두 번째, 진정명의회복 등기니까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 X. 자, 네 번째,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의 컨셉이야. 그래서 이 네 개를 딱 적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 계약 X. 계약 X다 그럼 뭘 생각나요? 거민계약서 X. 농지취득자격증명 X.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하지 않는다. 등기원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여기에 적각 반응이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1번은 한번 읽어봐요. 자, 2번은 읽어보셔도 되고 그러면 3번은 아주 중요하네요. 자, 등기원 일자 뭐라고? X. 그 다음에 거래 X.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X. 토지거래과정 X. 거민 X. 그래서 이제 딱.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자, 채청 물청. 물청. 이거 특히 1차 볼 사람들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 X, 대가성 X, 등기 원인 일자 X. 오케이. 자, 문제 15번을 가죠. 키 몇 번이죠? 45번. 아까 다 배웠네요. 자, 한매 특약,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부기등기라니까. 부기등기.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 부기등기 옆에다 인감증명 X라고 써요. 자,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써놓고.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메모란에다 다시 그림을 그려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화살표. 이 사람은 매도인. 자, 메모란에다 써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되네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되돌려 판다. 무슨 등기? 한매 특약 등기.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룬팅 했으니까 룬팅 몇 개 보자.
자, 그럼 봐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사건은 몇 개? 2개.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대항력이 발생하죠. 요거는 주예요, 종이에요? 주. 요거는 종. 그렇죠. 자, 밑에 한번 써봐요. 옆에다가 이제. 자, 본질론을 몇 개 써보죠. 자, 첫 번째. 채권이에요. 한매 특약은 채권입니다. 두 번째. 자, 예약 완결권이라고 써요. 예약 완결권. 자,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다. 형성권이 돼요. 네 번째,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 정된 계약.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매권은 매도 담보일까요? 양도 담보일까요? 매도 담보잖아. 요거 읽어봐요. 그래서 매도 담보입니다.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는 달라요. 그러면 담보 동그라미. 담보는 부동산은 몇 년? 또 까먹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요 5개가 본질론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요 본질론이 딱 떨어지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매 특약 나왔으면 봐봐요. 싸줬다가 되돌려 싸는 거. 이걸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림을 딱 꺼내놓고 우리 몇 개 칸을 쳐보자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이네. 자, 위반하면 29조, 메터, 거기에다 써요. 2호로 각하합니다. 2호. 자, 그러면 신청서는 별개야, 동일이야? 별개로 신청합니다. 자, 이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장, X. 인감증명, X. 자, 필요적 기록상은 대금과 비용이야. 대금, 비용. 가로 열고 돈이라고 써요. 돈은 음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 그래서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요. 자, 한매 기간 가로 열고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자, 한매건하고 잘라봐요. 한매건하고 이전 등기 잘라봐요. 한매건하고 이전 등기 잘랐어요. 한매건 밑에 부기 등기라고 써요.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한매건 이전.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도 가능. 가로 열고 민법에는 한매건은 양도된다라고 출제되고 있어. 양도라고 써놔요. 한매건은 무슨 건이죠? 형성건이잖아. 형성건은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매건은 양도된다. 그래서 양도담보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매건은 여기 봐봐. 무슨 담보? 매도담보야. 조심해 놔야 돼요. 자, 7번 갑니다. 한매건 특약등기 말소, 한매건 행사 동그라미, 행사라고 써놔요. 그러면 행사의 경우는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래서 행직 기억해 놔야 돼. 행직. 자, 그러면 이해는 모두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이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이제 봐봐요. 몇 개 정리해 봅시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행사, 행직, 그 다음에 요직, 요여건은 직권 등기, 당의 가처분은 뭐예요? 당직, 그렇죠? 당직. 자, 읽어봐요. 뭐라고? 행직, 요직, 당직. 아주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요긴하게 써먹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해요. 한매건 행사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당의 가처분은 직권 말소야. 얘네들은 세 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연습을 시킬 거야. 행직, 당직, 여직 딱 해서.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요 그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6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밑에다 그림을 그려봐요. 자, 신탁 등기는 뭐예요? 아까 그림 메모란에다 써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자, 하사를 하나 더 그려놔야 되겠네.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렇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야. 아까 그림을 우리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하살이 몇 방이에요? 2방이잖아. 2방. 무슨 신청? 동시 신청. 하살방은 같아달라.
같죠. 사건은 하나야. 동일한 신청서야.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다 날아갔어? B. 그래서 써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 그럼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뭐가 돼? 수탁자가 돼. 그러고 나서 옆에다 써요. 크게 써요. 크게. 자, 무슨 계약이? 주된 계약이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수인의 신탁 대상, 공유 합유. 합유. 조심해야 돼요. 공유 재산이 아닙니다. 합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주된 계약 외웠어요? 그럼 여기에서 4개가 나와. 자, 출발합니다. 읽어봐요. 주, 그래서 주등기. 자, 주, 그래서 가등기 대상. 자, 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 자, 그러면 계약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이 돼.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주된 계약을 하나 외우면 4개가 논점이 떨어져. 주된 계약, 그 다음에 주등기,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 금인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합유. 합유.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요. 신탁 등기는 화살이 몇 번? 2번. 그래서 읽어봐요. 주된 계약, 그래서 주등기, 가등기 대상, 계약, 금인의 대상,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고, 대가성은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수인의 신탁 재산, 합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원 보상신.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2번은 별표를 하나 해놔. 자, 아까 뭐예요? 한매 특약 등기는 입안되면 몇 호로 가까워져? 2호로 가까이잖아. 근데 요거는 5호야. 5호. 조심해야 돼. 자, 이번에 5호로 가까웁니다. 그러면 5호가 들어가요. 그럼 5호에 대해서 그러면 5호. 5방이었잖아. 자식, 한매 특약 등기는 몇 호? 2호. 신탁 등기는 5호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5호로 가까우며 동일. 별개의 신청서가 아니라 동일한 신청서. 자, 3번은 읽어보면 되고요. 4번은 뭘까요? 아까 했잖아. 합유라고. 합유.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합유. 거죠. 자, 5번에 수개의 부동산, 하나의 신청서, 뭘까요? 일괄 신청. 신탁 등기는 신탁 엄부, 매 동그라미. 자, 매 부동산마다 작성해. 그러면 부동산이 3개면 신탁 엄부도 3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이 3개면 신탁 엄부도 3개. 자, 부동산이 2개면 신탁 엄부도 2개. 그러면 신탁 엄부는 그 밑에다 써요. 영구 보전.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6번에 신탁계약서는 금인, 농지 취득, 토지거래 과정은 X,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칸을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자, 2번은 뭐가 들어가? 5호, 그 다음에 동일, 그 다음에 4번은 합유, 그러면 5번은 일괄, 그러면 6번은 금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대가성이 없으므로. 그래서. 자, 47번을 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이제 고생 좀 해. 조금만 고생하면 돼. 자, 그러면 모두 합격해서 갈 거 아니에요. 자, 문제 47번 무슨 건? 지상권. 지상권은 뭐 바로 들어가자고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뭐가 들어갈까요? 목적. 자, 옆에 뭐가 들어갈까요? 밑에 범위.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거기 토지 일부일까요? 전부일까요? 일부. 일부는 뭘 전부할까요? 지적도. 아까 역점했던. 자,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가?
목적. 두 번째는 범위. 토지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도? 지적도. 전부에 대해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구분지상권이야, 지상권이야? 구분지상권이야.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목적과 범위 나와 있죠. 자, 구분지상권의 수목의 소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면 수목 소유 X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번에 떠나고 민법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가 된 거죠. 자, 범위에 대해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공간 범위를 기록. 범위가 토지 일부 동그라미. 우리 구분지상권은 도면의 일부라도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적도 전부 X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칸을 다시 한번 채워볼까요?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목적. 두 번째, 범위. 옆에는 일부, 옆에 지적도. 그러면 이번엔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은 수목 X. 그러면 지적도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되기 때문에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8번과 관련돼서 무슨 건? 지역권. 지긋지긋하게 하죠. 지긋지긋.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지역권 설정 등기 필요적 기록상. 첫 칸 뭐가 들어갈까요? 목적. 두 번째 칸은 범위. 자, 일부야, 전부야? 옆에 일부. 뭘 첨부해요? 지적도.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역지 표시가 들어가. 그러면 첫 칸 한번 불러봐요.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상은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오케이. 성역지 표시가 아닙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자,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자, 요 동그라미, 요 하면 뭐라고? 또 직권 등기. 또 까먹었다. 가로 안에 직권이 들어가. 직권. 자, 성역지는 뭐라고? 신청. 여역지는 직권.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여직.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자, 지역권자가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성역지 관할 등기원서에 공동으로 신청한다. 4번에 가볼까요? 성역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이를 실행하나. 잘라요. 성역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뭘까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해권리야.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가 들어갑니다.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조심해서 달아놓고. 자, 우리 여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면 여역지는 한 필에 전부가 들어가고요. 성역지는 뭐도 돼?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딱딱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여역지는 그러면 남의 거야, 자기 거야? 자기 거. 성역지는 타인 토지가 돼.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권? 지역권. 자, 지역권 등기 다시 올라가요. 자, 지역권 등기.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역권 등기에서 반드시 잡을 게 있어. 지역권 등기에서는 배타적 점유 X야. 점유 X. 그러면 여기 밑에다 준점이라고 써요. 자, 지역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뭐가 생각나? 바보 같아.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작년에 2.5점짜리죠. 자, 우리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작년에 2.5점짜리거든. 항상 요걸 조심해야 돼. 지역권에 대해서는. 자, 지역권과 관련돼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49번은 뭐가 나오죠? 전세권.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상 1번 뭐 들어갈까요? 자, 전세금 써놔요. 또 까먹었다. 전세금. 자, 첫간에 뭐가 들어가? 전세금.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범위. 그렇죠, 범위. 그런데 목적은 필요적 기록상이 아닙니다. 그럼 전세권에서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 상황이다? 필요적 기록상. 자, 방금 이번에 전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최장 몇 년? 1년. 10년이죠. 최단 몇 년? 1년.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건물이야, 건물. 토지 안에서가 아니라 건물이야.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 그러면 그 옆에다 화살표 놓고 법정경신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법정경신권은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법정경신. 자,
자, 법정경신이에요. 법정경신 써놔요. 건물에 한해서 법정경신이 인정돼.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그래서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건물에 한해서 최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2번에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놔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란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 50. 무슨 건? 저당권.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두 개를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저당권.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저당권자 써봐요. 저당권자. 저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돼. 자, 그러면 요거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자, 이렇게 이제 틀을 딱 마련해놔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우려고 그래.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썼어요. 자, 이제부터 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는 사람 취급을 받아. 그래서 B로 생겨날 때 이때는 이전 등기가 돼. 이때는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자, 요 사람은 그러면 이런 밖에 봐요. 저당권 양수인. 요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채권자는 사람 취급을 함으로써 저당권 이전 등기. 이때는 써요. 등기원인은 채권 양도가 돼. 채권 양도. 자,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야.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면 이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야. 이때는 변경 등기야. 조심해야 돼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요. 채무자가 바뀌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무슨 변기? 변경 등기야. 이때는 뭐였어요? 뭐라고 써놨죠? 채무인수. 그죠? 제발 좀, 요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줘야 돼. 우리 저당권과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봐봐요.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요.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 이 사람 이름 바뀌어봐요. 저당권 양도인.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하나 잡아놓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하나 써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고 써요. 또 A씨 그럴까봐. 자, 이번엔 저당권이 건저당이죠. 자, 건저당은 이렇게 써서 자, 이렇게 가로 열고, 후, 가로 열고요. 자, 가로 6개 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 전후를 따져놔야 돼, 전후. 건저당은. 한번 거려봐요. 자, 건저당은 뭐예요? 그는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를 나눠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야. 채권자의 채무자야. 아까 채권자 똑같아. 채권자 변경하면 이전 등기야. 써요. 자, 요거는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넘기면 요거는 계약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계약 양도야. 계약 양도. 여기는 뭐가 될까요?
또 다 까먹었다. 계약인수가 돼. 계약인수. 자, 건저당을 뭐다 특정하고 넘기면 똑같아. 저거랑.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채권 양도가 돼. 채권 양도. 그래서 여기는 채무인수. 이게 가장 건저당에서 어려워요.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애울 때까지 보내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전 등기, 전 계약 양도, 전 계약 인수. 그러면 여기는 피담보 채권 확정 후는 채권 양도, 요거는 채무 인수. 그러면 이거 확정하고 넘기면 뭐하고 똑같아져?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나머지는 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가봐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필요적 기록상 1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채권액 써놓으세요. 채권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채무자.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시 1번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액. 두 번째 칸은 채무자가 들어가요. 자, 이번은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저당의 경우의 공동담보의 표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채권자, 채무자. 자, 이번에 갑니다. 건저당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이전.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저당권. 가로 열고 수반성이라고 써요. 자, 수반성. 수반성이 뭐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럼 갑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채권 양도 절차. 저당권도 이전된다는 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반성. 오케이. 자, 2번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읽어보면 되고 4번 갚읍시다.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저당권.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가 들어가. 동그라미 4번에 부기등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로 2번에서 첫 번째 칸은 뭐가 들어가요? 수반성. 두 번째 칸은 부기등기. 자, 그러면 3번에 저당권 변경등기가 있고요. 4번에 뭐가 있어요? 건저당이네. 자, 저당권 등기와의 공통점으로서 현행부동산 등기법상 건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한한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저당권, 건저당 설정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우리가 사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부기등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건저당 설정자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도 거기에다 써야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가 들어갑니다. 자, 채무자라고 써요.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자, 수인의 채무자, 요 3번은 특히 별표 하나 넣어놓고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더라도 단순히 뭘로 표시한다? 채무자 표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는데 끝에 가봐요. 자, 끝에 뭐죠? 필요 없다. 미리 이제 써놨네요. 없다라고. 거기에 없다, 있다로 많이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에 저당권 등기의 차이점, 부정성에. 그러면 민법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야. 부동성의 완화라는 거야. 완화. 자,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에 맞아 완화가 들어가.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은 별표 하나. 자, 채권 체계 반드시 단일이야. 단일하게 기록되고. 자, 채권자 채무자가 순위인이라도 채권자 채무자는 구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은 뭐가 들어가요? 단일이라고 써놨죠.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야. 자, 4번은 이전은 따로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동그라미 전이죠. 전은 읽어봐요.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계약 인수. 이게 해석이 안 돼. 봐봐요. 전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 인수, 계약 양도. 자, 그러면 후 들어가요. 후 들어가면 여기 읽어봐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게 건저당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나중에.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문제 풀 때 요 프린트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키 50일. 이제 다 왔어요. 자, 무슨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별표 5개.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선생님, 끝났어요. 뭘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렇게 해놔요.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면 대지권 더세 등기. 자, 요 밑에 미치지 않는 거. 건물만의 더세 등기. 자, 여기에 별도로 해놓는 게 뭐가 될까요? 별도 등기 있다는 더세 등기. 자, 우리 이제 형님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여기에 가장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더세 등기. 그 다음에 건물만의 더세 등기.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는 게 대지권 더세 등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딱 하나 그림을 그려놔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대지권 등기, 대지권 더세 등기, 건물만의 더세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더세 등기. 대지권과 관련돼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야,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따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자, 그러고 놓고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하러 가죠. 자, 됐어요? 자, 2분 남았어요. 자, 갑시다. 자, 1번의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지, 일간 건물로 등기할지는 일가요. 건물의 소유자 의사, 주관적 의사의 반영이죠. 자, 그러면 2번은 아까 했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으로 편성한다. 그런데 발급 열람줄 정하세요. 발급 열람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을 조심해야 돼. 전부가 아니라 해당 전유분의 등기 기록만 1등기 기록으로 한다. 조심해야 돼. 자, 3번 지문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했죠. 자, 3번은 구조상 공용부분 뭐예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자, 계약상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 노인정이죠. 등기 대상이지만 각 얼굴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가로 안에도 뭐가 들어갈까요?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죠. 만약 공동계약이 폐지한 경우 그 성질은 이전이지만 각구가 없으므로 새로운 분양자가 일가요. 보전 등기, 그 형식으로 등기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자, 4번은 아까 했던 거죠. 자, 구분 건물의 일부만 보전 등기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또 까먹었어. 표시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된다. 대의 신청도 가능하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건물의 토지예요. 건물, 요거는 토지. 요거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거기는 가로 안에 접수번호가 들어가겠네. 자, 5번은 접수번호, 대접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방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봤네요. 대지권 등기의 효과, 분리처분 금지, 불가분성,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 등기 이후, 동그라미 이후. 자, 분리처분 금지 위반했대. 위반 몇 호로 가까요? 또 까먹었다.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뜻의 등기가 나오네. 자, 이제 요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암기 코드가 나오네요. 봐봐요.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거기 건물 동그라미, 건 동그라미. 자, 건 동그라미. 건물에서 건자 동그라미. 표제부에서 표 동그라미. 자, 신청이라고 써놔요. 자, 라인 신청.
그 다음에 거기 주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란 검표신주. 다시 대지권 등기란 검표신주. 외워야 됩니다. 중요해요. 검표신주. 대지권 토지 등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 등기부. 그래서 토해직주 이렇게 돼야 돼. 토해직주. 자, 그러면 대지권 토지 등기는 토해직주. 건물만의 토지 등기는 건해직부. 부기 등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해봐요. 건해직부.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 건자 동그라미. 거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들어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써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자 동그라미. 그러면 읽어봐요. 건전직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오늘 외워야 돼요. 그거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야 돼. 금방이요. 저 금방.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저절로 외워져요. 지금부터 이제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학교정의 땡땡땡 음해요.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직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이게 만약 속전속결로 나중에.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 문제풀이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별전, 건전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직부. 해당구가 뭘까요? 소유권이면 가구,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구가 돼. 그럼 시험 문제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표제부에 기록한다. 어때? X.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엄청나게 술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암기를 시킬 겁니다. 자, 9번 건물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별표가 5개고.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놨네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9번 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두고, 2019년 이제 이론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적과 관련돼서 등기, 그거 프린트 딱 호큐티켓으로 딱 찍어요. 자기만의 요약집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휴강이고요. 우리가 7월 첫 주에 문제집을 가져오면 똑같이 이걸 가지고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제 알면 뭐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 하여튼 이제 문제풀이하면 등기법은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